fx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일단은 뭐 얘를 뭐 미분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 생각이고, 아직은 좀 얘 때문에 좀 힘들고, 여튼간에 뭐가 보이냐면 x절편이 보입니다. x절편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고 1에서 2번 만나고 0에서 n 플러스 1번 만나. 그리고 양수 그래프가 0하고 1에서 만나고 1에서 2번 만나면서 양수 그래프야. 뭔 일이니? 그럼 그래프 모양은 일단은 오른쪽 위로 가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0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 0에서는 그래프가 n 플러스 1이 짝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고, n 플러스 1이 홀수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쪽의 모양은 아직은 알 수는 없다. 여기까지 되죠? 그랬을 때 x가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극대의 영향은 없고, 극대는 여기에서 갖겠네요. 여가 a야. 그랬을 때 그 범위가 3분의 2하고 5분의 4 사이에 있어라 이 말이네요. 뭐 그림상으로는 사실 상황 판단은 되고,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은 미분해봐야 된다는 소리죠.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쓰고,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공통인수 묶어내면 앞에 거는 n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뒤에 거는 2x. 뭐 시킨 대로 한 거야. 느낌상 딱 봐도 얘하고 얘는 극대 극소에 대한 것이 극대는 얘에서 같겠네요. 정확하게는 판단을 하는 게 맞고, 얘 보면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극대 극소에 굳이 판단을 안 해도 된다 이거지. 극대 극소를 판단을 하려면 요놈의 부호 변화에 대한 생각을 꼭 해줘야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요놈을 계산하면 n 플러스 3이고 x는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1. 1보다는 작네요. 뭐 문제는 끝났네요. 요게 5분의 4하고 3분의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해됐죠? 됐어요?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의도한 바는 사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려졌으니까 그 의도한 바가 미리 해결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도 fx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보통 그리는데,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그냥 삼각형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에 너희들이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됐어요? 그래서 식을 봤을 때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는 방법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수투보다는 사실 미적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될 거야. 일단은 뭐 미분하는 것은 뭐 당연한 말이고, 근데 선생님은 미분을 먼저 하진 않아요. 우리가 아는 그래프에 대한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쉽게 생각하면 x절편에 대한 얘기는 알 수 있겠죠. x절편이 다 보인다 하면 x절편만 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추론한다. 그렇지? 그거 적어도 뭐냐면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정확한 위치는 모르더라도 x절편을 지나는 위치는 알고 있기 때문에 x절편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는 어떤 방법도 있냐면 두 개의 그래프 식을 fx 곱하기 gx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얘도 한번 그려볼까요? 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얘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 하나의 그래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하나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n 플러스 1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나올 거고 n 플러스 1이 홀수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두 개를 곱합니다. 일단 파란색 놔두고 두 개 그래프를 곱할 거야.
곱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제일 쉬운 점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0이 제일 쉽습니다. 곱해서 0이 되는 게 쉬워.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은 당연히 지나겠지. 그 다음에는 뭐만 생각하냐? 부호만 생각하는 거야 일단. 일단 부호.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왼쪽 양수, 가운데 양수, 오른쪽도 양수. 요 정도 느낌으로만 그린 거야. 여기에 조금 더 생각한 다음에 이제 0으로 가까이 가냐 무한대로 가까이 가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완성이 됩니다. 오른쪽 보면 어떻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 왼쪽도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의 느낌으로 나올 것이다 이거고, 여기에 두 개의 그래프가 미분 가능 미분 가능이면 두 개의 곱하기 그래프도 미분 가능이니까 미분 가능처럼 부드럽게 그려주면 되겠다. 이 정도로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3번인데. 그 다음에 fx 빼기 gx 의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 있다. 이 문제는 아니지만 빼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에서 얘를 뺐다고 봅시다. 초록색에서 주황색 뺐다고 생각하면 일단 뺄 때는 뭐가 중요한 거야? 두 개를 뺐을 때 0이 중요한 거야 일단. 자, 곱하기는 하나가 0인 게 곱해서 0이 되는 거. 뺄 때는 두 개가 빼서 0이 되는 것은 두 개가 같을 때 이때가 0이 되는 거죠. 그래프의 모양은 대략적인 모양이야. 이게 정확한 100% 맞다가 아니야. 이제 두 개를 뺐을 때 0이 되고 이쪽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빼면 음수가 되겠고 이쪽은 빼면 양수가 되겠는데 얘를 그래프를 조금 더 얘는 차수가 n이 더 크다고 보면 더 이렇게 뾰족하겠죠? 뾰족하겠네? 그러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겠네? 뾰족하다 말이 아니라 좀 좁다 이런 뜻이겠네. 이런 식의 그림이네. 좀 더 정확히 그리면 n이 지금 여기는 2차고 n이 1보다 더 크다고 봤을 때 2 이상이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짝수라겠으니까 지금 n이 한 3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린 겁니다. 두 개 빼면 0이 되는 게 여기도 하나 있고 또 어디도 0이 있냐면 여기도 0이 있고 초록색 뺐으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양수, 여기서 얘를 빼면 음수, 여기서 얘를 빼면 다시 양수. 그러겠지? 그리고 오른쪽 끝을 보면 이거랑 차이는 계속 벌어집니다. 무한대. 이쪽도 계속 벌어집니다. 무한대. 그래서 그래프는 양수 무한대, 그 다음에 음수, 그 다음에 양수 무한대. 뭐 이런 식의 그래프 모양이 나오겠네요. 어떻게 그린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그래프는 바로 보자마자 그래프의 형태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추가 사항은 있습니다. 극한이 있습니다. 극한. 보통 극한은 뿔마 무한대하고 뿔마 무한대, 그 다음에 필요하다 하면 뿔마 0, 뿔마 A 요 정도까지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배우지 않은 내용들은 이제 뭐가 냐면 두 범위면 이계도함수. 이계도함수는 아직 안 한 거야. 이계도함수의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면 볼록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변화율의 변화율. 어제 잠깐 설명했지? 변화율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변곡점이 발생한다. 라고 했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걸 미분하면 그게 이계도함수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없는 그래프가 있네요. 두 개를 했지. 곱하기하고 빼기를 했지. 곱하기 빼기가 된다는 말은 뭣도 된다는 소리야? 나누기하고 더하기도 된다 이거야. 나누기하고 더하기도 된다. 쌤이 주황색으로 쓰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 사용하지 말자 이거지. 됐습니까? 자, 사용하지 말자의 개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할 수만 있다면 이거를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이걸로 다 바꿔라 이거야. 바꿀 수 있겠죠. 그렇지? 나누기로 생각하지 말고 fx 곱하기 gx분의 1로 보자고. 그러면 좀 더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 fx 더하기 gx로 보지 말고 fx 빼기 마이너스 gx로 보면 된다 이거지. 빼기 그래프 쉬우니까 이 식을 적을 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훨씬 더 쉽게 보일 거라고 해. 아시겠죠? 이 문제는 마무리 되겠죠 이제. 그죠? 왼쪽 여기 3번. 자, G는 G가 존재를 할 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이거야. 뭡니까? F 합성 GX하고 G 합성 FX는 X냈네요. 이게 무슨 말이야? 두 개가 역함수란 소리입니다. 역함수. 그럼 얘는 역함수가 존재를 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일단 F 프라임 X 뭐 끝났는데? 요 놈이 뭐 씁시다. 얘가 지금 판별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3 a제곱이 4분의 9보다 작다. a는 2분의 3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아는 사실은 얘가 역함수니까 G6은 1이니까 F1은 6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A가 2차식이니까 답이 2개 나올 거다. 범위가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다음 8번. 자, fx는 지금 3차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주어진 그래프는 도함수 2차 형태가 주어진 겁니다. 식 자체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고 p는 0보다 크다. 그림이면 보면 믿을만 하고 f'0은 0이고 프라임 p 뭐 그림 설명한 거네 이거네. 내용은 f0이 0이 나왔네요. 됐습니까? 프라임이 나오면 우리는 뭘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를 보면서 뭘 그릴 거야? fx를 바로 그릴 거야. fx는 프라임 볼 때는 뭘 봐? 플러스 마이너스를 본다고 했죠.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 플러스 증가. 그리고 3차 함수는 점대칭. 그래프의 모양이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나올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가 여기까지만 본다면 뭐가 없어? X좌표는 있어. Y좌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Y좌표에 대한 내용은 보통 문제 속에서 알려주든지 주지 않았다는 것은 Y좌표 질문하지는 않겠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뭘 준 거냐? F0이 0 줬으니까 X좌표는 맞으니까 요 놈을 준 거야 지금. X축 줬다는 것은 X축, Y축이 다 있는 거죠. 이제 그래프가 완성이 다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끝났어요. 통과네. 현재 상황이 일단. 그래서 f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참이고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참이고 fx 제곱은 x는 0에서 극소이다. 자, 두 번째 말고 세 번째부터 가봅시다. 세 번째는 fx하고 fx-p죠. 그러지? p에서 극대이냐 물어봤으니까 두 개의 곱하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리는 거고, 만약에 곱하기 그래프를 그렸는데 판단이 안 된다면 미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p만큼 내린 거죠. p가 지금 양수, p는 양수에 fx-p라는 것은 이 그래프를 p만큼 내린 거야. p만큼 내렸다. 그래서 두 개를 어쩔 거야? 곱할 거야. 두 개를 곱할 거야. 두 개를 곱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뭐부터 본다? 두 개를 곱했을 때는 뭐부터 본다고? 0부터 본다고. 0부터. 0 보고 양수 음수를 볼 거라고. 0을 본다는 것은 두 개를 곱했을 때 0은 하나 잡았고 두 개 잡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세 개 하면 여기 올 정도 해도 0이 있겠죠 지금. 그러지? 그 다음에 양수 음수를 본다면 왼쪽은 음수니까 양수, 사이는 음수니까 양수, 여기는 양수니까 음수, 다시 왼쪽은 음수니까 양수, 사이는 음수니까 양수, 요 사이는 양수니까 음수.
오른쪽 끝은 양수니까 양수.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양수, 음수, 양수 이러한 모양이 될 거다. 디귿 그래프야. 그래서 P에서 P가 어디냐? 여기네, 여기서 극대가 되는지는 판단이 정확하게는 일단 그래프 모양은 얘를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두 개를 어땠어? 곱했죠. 곱했을 때 값적인 부분은 절대값적인 생각을 하면 되겠지. 수. 원래 F가 요 점에서 가장 작았으면 절대값이 가장 컸어. 이 점에서 절대값이 가장 컸어. 다시 말해서 두 개를 곱하면 절대값이 가장 크다는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P에서 그래프 모양은 나왔고 P에서 극대가 된다는 것까지 판단이 되겠다. 그래프만 보고 판단한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요거를 아마 책에서 풀이는 미분을 통해서 한번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쌤은 직관적 풀이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그러면 f 프라임 x 2fx 마이너스 p 이래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조사할 거야? 아니면 p에서 극대라고 했으니까 p에서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는 자 우리가 증가하고 감소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프라임이 0인 걸 조사를 한 거지. 알겠어요? 틀렸다는 말은 아니야. 항상 프라임에 대해서는 P에서 0이라는 것은 당연한 말이고 뭘 조사하냐면 생각을 할 때 P에서 0이라는 생각보다는 P 주변을 본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 항상 프라임 값을 가지고 P를 조사를 하면 P 주변을 볼 거야. P보다 좀 작은 값, P보다 큰 값. 여기까지 이해되니? P 주변을 봐가지고 부호의 변화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거고 그 부호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냐. 극대라고 했으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그래서 P를 기준으로 프라임 값이 0을 자 극대라고 했으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모양이어야 돼. 했습니까? 자,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지. 극대국수를 조사할 때는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극대야. 다시 말해서 미분 가능하고는 연관성은 100%는 없다 이거지. 그럼 얘네들은 미분 가능 함수니까 0을 쓰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0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증가해서 감소로 변하면 극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극대의 우선이 프라임이 0이 아니라는 거고 프라임이 0이라는 말은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있어야 프라임에 대한 0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P 주변을 봐달라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P 주변을 봐야 되니까 일단 P부터 넣어봅시다. P를 넣으면 프라임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P는 0이야. 그럼 얘는 0이야. P 왼쪽을 볼 거야. P 왼쪽은 얘는 어디서 볼 거야? 요놈을 볼 거야. 음수에.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볼 거야? P 요거에서 볼 거야. 요거에서 P 왼쪽을 봤어. 요놈이네, 요놈. 여튼간에 지금 P 왼쪽은 음수. FP는 음수에 지금 P는 그래프가 요놈이 P야. 지금 FP는 지금 여기에 있어. 여기에. 얘도 EFP도 음수. P를 뺐으니까 여튼간 음수. 얘도 음수. 음수 말이 안 되는데? 극대라 했는데? 뭐가 틀렸어? 프라임 X. P 왼쪽. 음수를 곱했구나. 음수를 곱한 거죠. 그래서 왼쪽은 양수. 맞네요. P 오른쪽. 이 점은 프라임 값은 양수. 이쪽은 음수. 그래서
양수 곱하기 음수. 그래서 음수로 변했네요. 양수에서 음수로 변했으니 극대라 판단은 되겠지. 선생님이 지금 미분을 통해서 푸는데 좀 시간이 더 걸렸지. 다시 말해서 그래프가 보인다 하면 뭐 바로 뭐라고 하지? 여튼간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겠다.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알겠죠? 지금 얘기 안 하는 것이 니은 얘기 안 했나요? 니은 얘기 안 하죠? 자, 니은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선생님 남겨놨어. 자, 니은에 대한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어떤 그래프냐면 fx 제곱의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야. 자, fx의 제곱에 대해서 극대 극소를 얘기하는 거고 fx 제곱을 한다는 소리는 다 양수가 됐다는 소리죠. 다 양수가 됐다는 소리야.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는 극대 극소에 대한 위치적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어떤 말인지 이해돼? 좀 그래프 예시를 들어줄 거야. 근데 차이점 뭐겠어? fx는 미분 가능. 제곱을 하면 미분 가능. fx 곱하기 fx니까. 근데 fx의 절대값이니까 꺾이는 부분에서 미분 불가능. 이 차이점은 미분 가능, 불가능에 대한 차이점이 있을 거고 극대 극소의 위치적 생각은 똑같다. 물론 그래프는 식이 다르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극대 극소의 위치는 똑같다. 이게 똑같은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일단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됐어요? 의심스러운 점 있나요? 아까 제곱을 하면 무조건 다 양수가 되니까 뭐만 따져줄 거야? 절대값만 따져주겠지. 절대값이 더 크냐 작냐만 따져주겠지. 그럼 절대값이 큰 수의 제곱이 당연히 절대값이 작은 수의 제곱보다 크겠죠. 뭔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자, fx 제곱이니까 요놈은 제곱을 할 거니까 일단은 0은 제곱할 수가 적어버려도 0이겠죠. 여기까지. 오른쪽이 쉬우니까 오른쪽부터 할까요? 오른쪽 그래프는 조금 더 그려볼게요. 오른쪽 그래프는 절대값 아래쪽을 꺾어 올라갔죠. 이렇게. 양수인 것은 그대로 놔두겠죠. 이러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원래 극대인 부분이 있을 거고. 자, 점을 찍어 볼게요. 원래 극대 극소 극대 극소였지. 원래 극소 극대 극소였어. 절대값이기 전에. 절대값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얘 극대 극소는 그대로지만 얘가 꺾어 올라가면서 뭐가 된 거야? 극소가 극대가 됐네요. 절대값 그래프는 여기 뒤집어진다는 말이지. 아래로 볼록이면 뒤집어지면서 위로 볼록이 될 거고 위로 볼록이면 뒤집어지면서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극대 극소의 위치가 달라질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발생한 첫 뾰족한 점 X축에서 꺾이는 부분은 무조건 극소입니다. 무조건 극소야. 자, 이해를 하십시오. 절대값 그래프는 원래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구분을 할 거고 양수인 부분은 극대 극소가 변하지 않는다. 음수인 쪽에서 극대 극소는 뒤집어 꺾어 올라가면서 극대 극소의 위치가 바뀐다. 그리고 X축에서 꺾이는 부분은 극소점이 된다. 그럼 극대 극소의 개수랑 극대 극소의 판단까지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fx 제곱도 똑같은 극대 극소의 위치를 갖고 있고 차이점은 값만 차이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그래프는 모양은 이제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자
선생님 대략 그리는 거야. 왼쪽부터 그릴 겁니다. 그래프 모양은 여기서 0인점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극대인 위치에서 다시 극대가 되고 극소인 위치에서 극대가 되고 여기서 이런 너무 천천히 그렸어. 이런 지우기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느낌상. 자, 정확하진 않아요. 이 부분 정확하진 않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프 모양만. 지금 값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못 할 거고, 두 가지. 일단 극소인 부분이 극대가 됐고, 여기 극대인 것은 극대가 되고 극소인 것은 극소가 된다는 사실 하나.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에서는 무조건 극소가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만 일단 판단하자고요.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나 제곱 그래프는 극대 극소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미분 가능 불가능에 대한 얘기만 따로 다를 것이다 이거지. 이게 똑같은 문제라고 보면 돼.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 우리 문제에서는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또 다른 게 나오는 것은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값 그를 이제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생각을 반대로 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죠? 음수 쪽에는 변화가 없었고 양수 쪽에 있는 것이 뒤집어진 거고요. 그렇지? x축과 만나는 점에서 극대가 된다 이거죠. 꽤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y는 절대값 fx에서 적어도 극대 극소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게 하고 있어라 하는 정도의 문제가 되겠어요. 알겠죠? 예. 자, 14번 문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교 시험 내신에 아주 잘 나오는 기본 문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범위를 알려줬죠? 범위를 알려줬어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2차 함수가 되겠고 그 2차 함수가 양수 그래프니까 양수 그래프가 나올 거고 즉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0인점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 양수가 되니까 이쪽에서 극대, 이쪽에서 극소가 되겠죠. 물론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얘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점이 극대를 갖고 다시 말해서 범위가 여가 0이고 여가 1이고 얘는 1보다 크다. 뭡니까? 근의 분리죠. 그래서 얘를 미분했을 때 0을 집어넣으면 음수고 미분했을 때 1을 집어넣으면 양수다. 거꾸로 말했네요. 0을 집어넣으면 양수고 1을 집어넣으면 음수다 하면 끝나네요. 그러겠지? 당연하잖아. 지금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0에서 함수값은 양수고 0은 왼쪽에 있고 1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1에서의 함수값은 음수야.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양수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것만 하면 되겠지. 판별식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지. 끝났습니다. 근의 분리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뭐 판별식도 생각해야 되고 함수값도 생각해야 되고 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다른 거 다 빼고 함수값만 생각하게도 그래프 개형이 나오더라 이거죠. 18번 18번도 기본 문제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지금 얘는 문제에 따라 문제 조건이 달라지겠지. 뭐냐면 합성함수의 최대값 범위 안 나왔지? 안 나왔다는 것은 실수 전체에서 얘기를 해달라는 소리겠지. 다시 말해서 합성함수의 최대값 풀이는 모두 똑같습니다. 고1 때부터 계속해서 합성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는 gx를 t로 치환을 하고 gx를 t로 치환하고 t의 범위를 구해 가지고 ft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문제야. 다시 말해서 f가 어떤 그래프야?
F가 지금 3차지. 3차의 최대값 최소값을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일부 범위만 그려라 이러는 거야. 그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모든 합성함수의 풀이는 다 최대값 최소값은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것은 범위가 문제가 아니라 조건 문제가 좀 더 어렵다. 조건이라는 것은 그때의 x의 값. 최대값을 가질 때 x의 값은이 조금 더 어렵다. 그럼 최대값을 가질 때는 그때의 t의 값이 존재하겠지. 조건은 그때 t가 알파이면 다시 t가 누구야? gx잖아. gx가 알파인 x의 값을 구해야 된다 이거죠. 아주 기본 문제야. 안 풀어도 되겠지? 풀어줘야 돼. 모든 합성은 똑같다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면 더 이상 질문을 하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왜냐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2차 함수니까 범위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1부터 크네.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이 그래프를 얘는 보통 귀함수 그래프네. 음수 그래프 3 나왔지. 1, 3 많이 나온다겠지. 1, 3 루트 3이야. 그래프 음수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얘가 루트 3이고 우리는 얼마? 마이너스 1보다 크가 마이너스 1이 여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럼 최대값은 여기랑 똑같다고. y좌표는 t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의 t는 누구냐? t는 x는 뭐냐 물어보면 이때 x의 값은 얼마였다? 1이 되더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얘가 1이 되는 x의 값을 구해주면 된다. 루트 값이 나오네요. 이제 두 가지나 나오네요. 똑같은 문제야. 합성함 최대값 최소값은 기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연습해가지고 그냥 풀면 되겠습니다. 딱 4번. 4번 문제는 아까 8번 문제랑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지금 F' 나왔고 G'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그래프는 뭐냐? F-G에 대한 그래프야. 주의사항 하나. 스몰 f와 라지 f는 약속을 하지 않은 한 관계는 없습니다. 약속을 하지 않는 한 스몰 f와 라지 f는 관계가 없어. 이해되니? f하고 f'은 약속을 한 관계야. 다시 말해서 f하고 f'은 그냥 사용을 해도 돼. 됐니? 스몰 f와 라지 f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약속을 하지 않는 한은. 보통은 라지 f를 스몰 f의 부정적 분함수 중 하나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한은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생각하지 않은데 내 머릿속에 막 그게 떠오를 수가 있잖아. 왜냐면 미분하고 적분해야 되면 그게 떠오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 라지 f를 f라 쓰지 말고 다른 문자로 바꿔 쓰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면 헷갈림이 덜 하겠죠, 당연히.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응? 100% 관계가 없다 할 수는 없어. f를 갖고 뭔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부정적분은 아닐 거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라지 f를 쓰지 말고 그냥 h로 써줘야 되는 게 이 책은 내 생각은 그냥 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헷갈리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다 이렇게 바꾸면 돼. 이렇게 그런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신경 안 쓸 거야. 그리고 h는 f 빼기 g니까 h 프라임을 하면 요 그래프 형태가 나오겠네. 그러지? f에서 프라임에서 g를 뺀 f 프라임에서 g 프라임을 뺀 그래프. 아까 빼기 연습했죠? 뺄 때는 뭐가 중요해? 일단 두 개의 값이 같을 때가 중요하겠죠. 두 개의 값이 같으면 0이 되는 거고 왼쪽은 f가 더 커 양수, 오른쪽 가운데는 음수 양수. 그러면은 h'x의 그래프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네요. 지금 설명이 좀 덜 돼 있나? 정확하게 오른쪽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네. 프라임 h 프라임이 0, h 프라임 0은 0이고 2도 0, 여가 0이고 g 프라임 0은 0. 안 나왔네요. 이쪽 위치에 대해서 단 2보다 크다 이 정도의 느낌밖에 없네요. 이것이 뭐다? h 프라임에 대한 그래프고 이 프라임에 대한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뭘 그릴 거다고? f를 그릴 거야. f에 대한 라지 f의 h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양수 지금 파란 그래프를 가지고 h를 그린 거야. 이게 h 프라임 x입니다.
양수, 음수, 양수니까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증가에 대한 그래프야. 그런데 나머지 값들은 아무것도 안 나왔고 하나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게 하나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재고창 계수가 모두 1인 3차 함수 fx, gx니까 여튼간에 얘는 재고창 계수는 1이다. 여기까지만 문제의 조건에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hx는 그 값을 갖는다. 이러면서 판단되고 이러면서 판단되겠지. 프라임 2가 h 프라임 2는 마이너스 4다. h 프라임은 요놈이지. h 프라임 2는 마이너스 4인지는 판단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식을 넣어서 계산해봐야지. 값이 나왔으니까.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지금 f 프라임은 프라임 x는 최고창 계수는 원래는 1이었는데 미분하면 얼마가 돼? 3이 되겠죠? 3x랑 2를 지난다. g 프라임 x는 최고창 계수 1이었으니까 2x 이렇게 된다는 소리네. 다시 말해서 요놈을 빼가지고 여기다 2를 넣어라 이 말이 되겠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거는 식을 넣어가지고 계산해봐라는 소리였고 h가 0이면 h가 어디냐면 h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0이면 x축이 이렇게 발생하면 이런 뜻이네. x축이 이렇게 발생하면 0은 모든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이다. 모든 실근의 곱은 얘도 마찬가지로 식을 적으라는 소리 같아요.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hx는 프라임부터 적을게요. 3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x 마이너스 8x인가요? 맞나요? 요게 지금 h 프라임 x고 hx는 x제곱 마이너스 4x 적분하라는 소리가 돼버리네. 이래 되겠지? h2가 0이야. 2를 넣었더니 0이야. 8 16 8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hx가 0은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이 참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문제가 봐봐.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는 이거야. 실근의 곱이야. 다시 말해서 실수가 3개 있어야 모든 실근의 곱이 3개를 곱해야 마이너스 8이 될 건데 문제에 따라서 방정식의 근의 곱이 마이너스 8은 사실이잖아. 무조건. 얘가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인 건 사실인데 이 질문은 뭐야? 실근의 곱이었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은 두 개가 나타나면 말이 달라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정확하게 나와야 이게 의미가 발생한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뭔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겠지. 여기서 h0이 0이야. 그러면 실근의 곱은 0인데 말이 안 되네. h0이 1이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1이야 하면 안 되겠지. 세 개 나오니까. h0이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h0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가 h0이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x축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소리야. x축이 여기에 있다는 소리고 이 값이 지금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 말이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실근의 곱은 1이다 라고 하면 틀리게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실근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그래서 현재는 2보다 큰 정도는 알 수 있겠다. 정확하게는 뭐 그래프 그려봐야 되겠지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나요? 조심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방정식에 연결을 할 때는 실근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된 거야 이제. 알겠죠? 방정식에서는 그냥 근이라고 할 거고 실근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5번. 자, 절대값 x가 있으니까 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뭐야? 누구 질문이야? 누구 질문이야 이거는? 당황스럽네? 뭐 아무 내용이 없어서 그래 내가 봤을 때. 여가 x가 지금 양수이면 얘를 f'x는 자 프라임 가지 맙시다 그냥.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이고 x가 음수이면 fx는 x 세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6이야. 양수 쪽 음수 쪽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쌤이 미분 안 한 이유는 뭐겠어? 지금 기함수 형태고 0,0이 변곡점이야. 점대칭 점이니까 우리는 바로 그림을 그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얘는 보입니까? 얘가 3이 나온 이유가 있다겠지. 그럼 그래프가 기함수 형태고 그래프는 오른쪽만 그릴 건데 그래프가 지금 0 뿔마 2루트 3 다시 말해서 그래프가 기함수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리고 요점이 얼마가 돼? 0,6이 되고 양수 쪽만 그림을 그릴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실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분하면 양수가 돼. 그리고 그래프가 지금 양수 그래프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정확하게는 이거 미분하면 그래프 그립니다. 여기가 6 이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6이고요. 이 점이 얼마냐면 2루트 3이야. 할 수 있겠니? 어떻게 푼지 알겠어? 요것만 가지고 해를 구한 거야. 인수분해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루트 10이니까 2루트 3 나온 겁니다. 얘가 2루트 3이면 여기가 얼마다? 2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범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지금 요 정도. 자, 마이너스는 애매합니다. 조사해야 돼. 3까지. 2루트 3보다 3까지. 요 정도. 그러면 최대값은 확실하네요. 최대는 여기야. 최소는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조사해야 돼. 알겠죠? 그래프가 우리가 그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잘못 그려질 확률이 많이 높아. 알았어요? 특히 자, 3차 함수든 어떤 함수든 이 안쪽은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근데 이 바깥쪽은 상상 이상이야. 상상 이상이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무조건 차이가 이 점하고 이 점이 차이가 많이 나게 보인다 하더라도 계산해 봐야 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상상 이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더 높은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잘못된 그림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조사를 해봐야 돼. 알겠지? 2를 넣어볼게요. 2는 위에다 넣었어. 2, 8, 2, 24, 14, 마이너스 10. 밑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어. 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13, 7, 마이너스 7이네요. 얘가 더 작긴 했네요. 알겠습니까? 좋았어. 어중간하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요 문제 하나 해주고 갑시다. 1번 해볼게. 1번. 자, 1번의 풀이는 일단 기억 조건에서 알아낸 사실은 뭡니까? F2는 0이고요. F'2는 마이너스 1이죠.
두 번째 풀이에서는 1에서 극값을 간다 했으니 f 프라임 1은 또 0이네요. 여기까지 되네요. 그러면 이 식에서 2 집어넣으면 0이고 이 식을 미분해서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에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선생님은 지금 너희들이 식을 적을 때 지금 이렇게 하면 다행히도 이 중에 쉽게 ABC가 구해지면 연방이 쉬워져. 연립방 정식이 쉬워지는데 얘가 복잡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요거. 선생님이 수업한 적이 있는데 F2는 0, F'2는 마이너스 1.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요? 뭔 얘기했냐면 F0은 뭐야? C야. 문제에서 C. F'0은 B야. 이 식에서 이 두 개를 쉽게 알려준 거야.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얘도 거의 같은 말이야. 얘도 같은 말이야. 거의 같은 말이라고. 그럼 얘는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돼? 식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x를 이렇게 작성하면 돼. 얘는 최고참 계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x-2의 세제곱 x-2의 제곱 프라임 2가 오케이 다시 p q r로 적으면 이렇게 식을 적으면 f2가 r이고 f'2는 q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이 식에서 바로 문자 두 개를 알게 식은 좀 복잡해졌습니다. 더 복잡해지긴 했어. 그 복잡해짐이 요걸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면 요 식을 쓰는 거고 그 복잡함이 그 다음 문제 푸는데 더 힘들어. 생각보다 힘들어. 그러면 그냥 푸는 것이 별 차이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단 요거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고 있어라 이거지. F'2에 대한 얘기. 이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식을 이렇게만 적을 수 있으면 문자가 확 줄겠죠. 연산도 편해질 거다. 시작합시다.